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임산부 코칭 전문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둘라 로지아입니다. 제가 수년간 임산부 식단 코칭을 해드리다 보니 임산부의 한 30%는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선생님, 저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제가 찬찬히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임신하고 나서 뭐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 이런 분들 중에 공통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해결하라고 알려드리는지 요거를 영상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회사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활동량이 당연히 줄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운동하고 이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지쳤고 피곤하다 보니까 또 활동량이 많지 않아.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은 대체로 잘 못 챙겨 먹거나 아주 가볍게 뭐 우유 한 잔 아니면 과일 한 조각 이렇게 드시고, 점심에 가서 좀 부실한 식당에 밥을 드시고 저녁에 집에 와서 드시는데, 가끔은 심지어 저녁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또 많이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조언은 일단 아침을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는 거.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다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한 9시나 9시 반, 요 정도쯤 됐을 때 편의점에 가셔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김밥이랑 맛있는 요거트, 요런 정도로 드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식당이나 이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점심을 드시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밥이 보면 대체로 흰밥, 그리고 뭐 짜장, 아니면 또 면, 이렇게 해서 야채가 부족하고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식사를 드시고 오후에 간식을 뭘 드시냐면 가벼운 요거트, 견과류 이런 걸 좀 챙겨 드시면 좋아요. 소화가 안 되는데 왜 더 먹으라고 하지?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영양적으로 균형을 맞춰주시면 몸의 피로감이 일단 덜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보통은 아무래도 졸리니까 사무실에 빨리 들어와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 10분이라도 예를 들어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10분이라도 여자 휴게소나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런지나 이런 간단한 운동 같은 걸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활동량이 줄거나 운동을 하실 수 없고 따로 낮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한 40분이나 50분 정도 일하면 골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들이 경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화장실을 좀 가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좀 오른다든지, 외부 공간이랑 가깝다면 외부에서 잠깐 뭐 기지개도 펴고 가볍게 런지 동작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 두 번째 케이스는 직장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이제 주로 집순이로 생활을 한다. 그런데 나는 필라테스나 요가도 다니고 있다. 이러면 좀 덜한데, 만약에 집을 좋아하시고 집에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게 활동량을 늘리세요. 이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 중에 아침에 되게 늦게 일어난다. 만약 10시나 11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가볍게 뭔가를 이제 드시고 이어서 이제 점심밥이나 이렇게 드시고 나면 공복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점심을 드셨더라도 또 막 오후로 갈수록 허기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복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굉장히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저녁으로 갈수록 뭔가 좀 과하게 드시거나 달달한 것들을 많이 찾으시게 되고, 이렇게 드시고 나면 어때요? 저녁에 뭔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주무시고,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시고 또 이게 계속 반복.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무조건 생활 패턴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는 거 먼저. 그러면 밤에 아무래도 잠이 좀 더 잘 오겠죠.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10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9시.
9시에 일어났다 하면 8시 이렇게 조금씩 땡겨서 일어나는 시간을 좀 앞당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앞당겨지면 그 다음에 아침을 조금 빨리 먹을 수 있고요.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를 잘 못 먹겠다. 임신 중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이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고 정말 난감하죠. 특히나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태아가 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12가 있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레시피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굽거나 튀기는 거보다 삶거나 찌는 거 이런 게 좋죠. 그래서 보쌈 같은 거 그리고 뭐 갈비탕 그리고 뭐 차돌박이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좀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을 찾으시고요. 계란이라고 하면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찜 네, 계란말이보다는 또 계란찜이나 아니면 계란탕 이런 식으로 좀 드시는 게 좋고 두부 같은 경우도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레시피를 찾아서 드시는 게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화가 안 되는 유형 1, 2, 3. 자, 공통적인 건 뭐죠? 일단 활동량을 늘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무기질이나 다른 야채와 같은 그런 부가적인 음식들을 잘 챙겨 먹고, 자, 세 번째는 아침을 잘 먹을 수 있게 너무 긴 시간 공복을 가져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좀 앞당긴다. 네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레시피.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걸로 권해드렸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보조식품으로는 효소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음식으로 먹는다 하면 양배추 또는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돼서 힘들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식욕이 당겨서 힘들고, 어떤 분들은 먹고 나서 자꾸 뒤돌아서면 배고파서 힘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들의 어떤 균형, 그리고 생활 습관, 지금까지 갖고 오신 식습관, 이런 거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년간 이렇게 임산부 식단 코칭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바꾸면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조금씩 바뀌면서 컨디션 변화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신 기간에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임신 막달까지 부종을 최소화하고 우리 아기 너무 크게도 작게도 키우지 않고 임신 중 합병증 없이 잘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임신 중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식단 코칭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식단 코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여기 채널톡으로 연락 주세요.